요거 문장 하나 보니까 갑자기 노래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저희 어머니의 18번 중에 하나서 뭔데요? 배 띄워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만하시죠. 그 노래 아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배 띄워라. 수주로 조선주로 띄워라. 사실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고개를 뿅 들고 있어서 이거 다시 한번 조선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HD 한국 조선해양 관련해서 지금 뭐 계약 체결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조선주에서의 이제 뭐 수주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제 이제 장 후반 들어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 3,400억 원의 규모의 수주를 좀 이어갔다라고 하고요. 네.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와 초대형 원유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내후년 12월까지 앞으로 한 2년 걸리네요. 2년 동안 2년 후에 인도될 거니까 순차적으로 실적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저는 이 조선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그 투자할 때 본인만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기준이 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한 지수라든지 레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조선주를 볼 때 사실 HD 현대중공업 주가를 좀 봐요. 그래서 10만 원 부근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네. 조선 전반적으로 다 빠진 거고 그래서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 도달하면은 다시 매도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사실은 조선주의 좀 흐름을 좀 저만의 방법으로 좀 읽는 편인데 조선주가 최근에 다시 올라온 시점이 현대중공업이 10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반적으로 조금씩 주가가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고 최근에는 중고성가라든지 신조성가에 대한 부분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 네. 1월 초 대비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조선주를 좀 보자라는 좀 의견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는 이제 어제 대비해서는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확실히 좀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대중 교수님. 최근에 이제 움직임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하나오션의 한화오션. 네, 흐름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오션이 지난해 연말에 유상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1조 5천억 규모, 상당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였습니다. 네. 한 3개월 만에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그 횡보 국면에서의 저점 구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이런 맥락에서 하나오션이 최근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임이 진행되는 종목의 조선주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다음 주에 양해가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 아마 발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계 경기에 대한 흐름도 올 한 해 3.1% 성장치를 각 이코노미스트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네. 올해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 또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이 성장률이 나타난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주 당연히 올 한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서의 상황이라고 지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도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찰해야 될 만한 지점에서의 업종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조선주가 작년에 주가가 쫙 이제 물들어서 노졌죠. 그러고 나서 한 차례 쫙 빠졌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물 들어올 네. 때라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교수님의 네. 의견에 95% 동의합니다. 95% 오늘 이슈가 아니고 네. 100% 하면 너무 친한 것 같으니까 5% 빼고 얘기하고요. 일단 그 작년에는 그 실적 자체가 네. 그 과거에 그 수주된 것이 약간 저가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올해는 실적이 나와요. 왜냐하면 작년도 4Q부터는 22년도 수주된 물량이 21년 그 전에 수주된 물량보다 더 앞섭니다. 작년 4, 4분기부터.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아지는 건데 네. 올해 좀 초반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 Y2데이트로는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주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2, 3일 올라왔던 것도 다른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실적은 좋은데 또 수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네. 뭐 몇 군데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벌써 수주 상당히 땡겼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30-40%를 2개월도 지나기 전에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도 계속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 잘 나오고 수주도 괜찮네. 근데 주가는 연말 대비했을 때 안 올랐네. 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뭐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마이너스 4, 5%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고요. 최근에 올라온 거는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차세대 구축함 KDDX 사업
정면 승부라는 기사가 아마 어제 그제 도배를 했을 겁니다. 오. 그게 이제 연간 한 7년 동안에 8조 규모인데 네. 연간 한 1조 규모니까 이 그 각각의 회사의 연간 매출이 한 10조 정도니까요. 상당히 큰 의미예요. 네. 근데 그것서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 갖고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단기적으로 주가의 차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둘 다 기대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실적이 작년 4, 4분기보다 달라진다. 그다음 수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조소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고세가로 좋으니 연초부터 기업 밸류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갔던 수급에서의 약간의 뒤처졌다는 것 정도를 빼고 나면은 사실 네. 펀더멘털적으로는 지속적인 꾸준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탑픽 오늘 얘기하는데 탑픽 별로 가릴 것 없이 그냥 뭉탱이로 사도 괜찮다라는 뭉탱이로?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굳이 얘기하면 저는 이제 하나오션도 좋긴 한데 네. 숫자적으로 좀 편한 거는 좀 소심해서 삼성중공업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조선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고수가 있죠. 태보 고수. 네. 뭐 고르시겠어요? 저는 이제는 조선주는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위에 올라온 게 뭐가 있다고 팔아요? 아, 조선주가 원래 그래요. 네, 올라온 진짜 게 이만큼 올라왔는데요? 올라온 게 얼마 없는데 파셔야 됩니다. 이게 세진중공업 차트를 조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1월 중순에 세진중공업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종목 좀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박스권을 그려놓으시고 투자하시면 된다. 그리고는 조선업이 좋아지면은 이런 소부장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 어찌 보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왔어요. 네. 우리가 지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다 왔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차트 매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HD 현대중공업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는 뭐 하나오션도 말씀해 주셨는데, 바닥에 있을 때 뭐 10만 원대에서의 뭐 현대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보다가 12만 원, 13만 원 되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12만 원, 13만 원 라인이 어디냐 그러면은 PSR 한 배입니다. 매출과 시가총액이 같아지는 지점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지금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주 물량은 2년 뒤, 3년 뒤까지 실적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도크가 얼마나 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5년에서 조선사 따라 다르긴 하지만 6년, 7년치까지도 지금 도크가 풀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설은 없죠. 말 그대로 우리가 5년치, 6년치, 7년치 실적이 전망된다, 예상된다, 그리고는 계속 실적이 우상향할 거다라는 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캐파 증설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적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PSR 한 배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네. PSR이 한 배일 때 영업이익률이 5%냐, 영업이익률이 10%냐,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 5% 되면은 대충 PER 20배 나옵니다. 영업이익률 10%까지 올라가면은 PER이 10배 정도 나와요. 그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배당까지 우리 놓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조선업이 영업이익률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물음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시장에서는 PSR 한 배 정도 되면은 적정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차트가 매도로 돌아선다, 외국인이 매도로 네.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중을 줄이는 게 좀 더 맞는 전략이다. 다만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각도를 잘 찾으시고 박스를 잘 찾으셔서 박스권 수익 매매를 하시면은 돈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조선주에 대한 얘기는 오늘 밤 9시 아프리카 TV에서 확인해 보시죠.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하셨다고 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조선주 팔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과연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요. 향후의 움직임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김장렬 고수 삼성중공업 유망하다. 김대중 고수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가 된다. 염정 고수 조선주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 테이보 고수 3년 봅시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